12월 10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이제 700명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682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에서만 489명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뒷북 방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대로 집계되지만 실제로는 1000명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말에 단기간에 3단계 일시 상향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요지부동입니다. 중환자 병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병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는데 정부는 여전히 괜찮다고만 합니다. 어제 저녁 기준으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은 12개뿐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자 수를 고려하면 말 그대로 초비상입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어제 브리핑에서 병상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며 이달 말까지 중환자 병상 154개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역학조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됐죠.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 역학조사관을 확대하는 법까지 만들었지만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11월 30일 기준으로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초단체는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 134개인데요. 실제 충원이 이뤄진 곳은 78개, 58%에 불과합니다. 정 의원은 감염병에 대한 발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감염병 예방법은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에 최소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파업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지난달 여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 유지 의료 행위를 중단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의료계는 이 법안이 지난 8월 전국의사 총파업에 대한 보복성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정당한 사유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이 무조건 부당한 행위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현행법상 정부가 의사들에게 진료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법까지 만드는 건 의사의 직업 수행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의 부당한 행태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낙상 사고 등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방안이 추진돼서 논란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사고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의협은 입법 취지를 퇴색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래 환자안전법의 취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보고를 통해서 유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렇게 처벌 규정을 만들면 참여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소아청소년과학회 역시 과태료 처분보다는 환자 안전관리료를 증액해서 의료기관의 참여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6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죠.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양부는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의사들은 처벌 수위를 훨씬 더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어제 아동학대 방지협회와 공동 성명을 통해서 양모는 살인죄, 양부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이번 사건으로 끓어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참을 수 없다며 범죄자들을 아동학대 치사죄가 아니라 사형까지 가능한 살인죄로 기소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아이의 넋을 달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